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서울대학교 스포츠심리연구센터에서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스포츠 심리기술 훈련의 종합 모형입니다. 요 모형대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요 모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개발한 논거 또 우리가 연구한 거 이것을 융합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도 근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본 기술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성취동기죠. 성취동기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욕심, 욕구, 이게 성취동기예요. 이게 골프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구, 그러면 그게 바로 성취동기죠. 이 성취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의 성취동기를 어떻게 하면 높여주느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취동기가 높으면 아까 같은 이제 실제 예를 들면은 타이거 우즈는 목표가 성취동기가 뭐였냐면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했던 것이 잭 니클라우스를 능가하는 선수가 된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집에 가면은 어렸을 때 잭 니클라우스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됐어요. 잭 니클라우스 이긴다는. 근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제 매일 가서 연습을 하는데 고담 있는 게 이제 자각이에요. 이게 어웨어니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웨어니스, 자각이에요. 뭐냐면 오늘 연습하러 하고 왔어요. 왔는데 잭 니클라우스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진짜 그 사람을 앞으로 2년 후로 3년 뒤에 이길 수 있을 만한 오늘 연습을 했느냐. 자기 행동을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는 이 자각이. 그래서 오늘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성취동기에서 목표 설정하고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이 자각이에요. 요 기본 기술만 나한테 와서 강의를 듣고 가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정현주라고 하는 그 선수는 내한테 강의 듣고 한 3개월 되는데 막 효과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되면 멘탈 트레이닝에서 효과가 안 나요. 아까 말했어요. 한 최소한 6개월, 1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3개월 전에도 막 효과 막 성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걸 나한테 정확하게 듣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서 오늘 연습한 게 제대로 됐나? 안 하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습장에 갈 때도 제일 먼저 가고 코치 앞에서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코치가 있으나 없으나 연습하는 거예요. 코치가 바로 알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놈. 그러니까 그놈은 더 귀여워해주고 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얘가 싹 바뀌는 거예요. 3개월뿐이 안 되는데 막 얘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생산적 사고, 요건 뭐냐면 목적적인 사고를 해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들어간다. 여기에 관한 거는 이제 잭 니클라우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강연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1.5m의 퍼트는 100발백중 들어간다. 나는 100발백중 넣는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강연하는 거죠. 아니 언제 보니까 못 넣는 거 내가 봤는데요. 나는 1.5m 퍼트는 다 들어간다. 나중에 그 자료를 갖다 줬어요. 이 비디오 찍어보니까 이거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인데 나는 다 들어간다. 이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잭 니클라우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생각을. 예, 그런 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능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에요. 그게 유능감입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있는 신념. 이 네 가지를 넣어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요 네 가지를 완벽하게 자기 선수에 넣어줄 수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얘는 완전히 변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이 저희가 이제 멘탈 트레이너 때 요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각성 조절,
이완 심상을 훈련을 기본 훈련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각성 조절을 시키는 훈련을 하죠. 이제 이 각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를 했죠. 정신체계의 활성화 수준을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이제 뇌파를 측정해서 볼 텐데 이 각성은 뇌파를 측정해서 각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 뇌파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여러분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요. 그런데 긴장이 되면 베타파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긴장되었으면 각성 수준이 너무 높은데 그걸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이완을 통해서 하고 또 너무 낮으면 높이기 위해서 심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고 사고 조절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스포츠 기술, 따지면 퍼트를 할 때 그 실기 기술과 융합해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서 그 이제 심리 기법을 적용을 한 거죠. 이것이 완벽하게 돼서 반복 훈련을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유쾌한 감정 상태가 되고 적정 각성 수준이 돼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 사람이면 적정 각성 수준이 되고 긍정적 정서 상태가 되면은 집중력이 최고조로 달아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상적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완 기술도 배워야 되고 심상 기술도 배워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각성 수준이 얼마인가를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적 심리적 상태 되면 최상 수행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실제 멘탈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뭐 더 중요한 건 골프 기술과 체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쓰는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이것이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모든 멘탈 트레이닝 기본이 되겠습니다.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훈련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완 훈련부터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적, 생리적 긴장을 풀린 상태가 이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완 훈련은 모든 심리 기술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을 하려도 먼저 이완이 돼야 되고 집중을 해도 이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신체적인 훈련을 하는데도 이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완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이완의 효과는 완벽한 샷을 위한 준비 상태가 된다. 어떤 샷이든 간에 또 모든 심리 기술의 기본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 이 이완을 통해서 각성 수준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각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완을 쓰면 안 되면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높으니까 심상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완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체의 각 부위를 팔, 발가락, 종아리, 허벅지, 어깨, 복근, 가슴 등등을 차례대로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는 그런 훈련을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을 하면은 뭐가 길러지느냐면 자기 자신의 각성 상태를 느끼는 자기 자신의 각성 수준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프를 나갔어요. 첫 홀에 오비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다음 생크가 나고 퍼트는 3퍼트를 하고 18홀을 돌았는데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끝나고 났는데 이게 한숨 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마추어에 있습니다. 아마추어에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첫 홀에 오비가 났을 때 각성 수준이 팍 올랐거든요. 근데 그 각성 수준을 낮추고 해야 되는데 각성 수준이 뭔지도 조차도 모르니 자기 자신의 각성 수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그냥 치는 거죠. 또 하는 거야. 욕만 자기 자신은 욕만 하면서 그냥 막 치는 거죠. 그건 영원히 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각성 수준이 얼마인가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낮춰야 되고 너무 낮으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훈련 방법이 이거예요. 점진적 이완 훈련.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각성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부터 처음부터 시키게 되는 거죠. 점진적 이완 훈련. 그다음에 점진적 이완 훈련은 하면은 한 3, 4개월 하면
정신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감지 능력이 형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완 시간이 단축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긴장이 잔뜩 됐어요. 가성질이 너무 높아. 이걸 낮춰야 되는데 이거 낮추는 방법 조금 같이 실습할 때 암만 해도 안 낮춰져요. 기술이 없으면 안 낮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을 한 3, 4개월을 하면 그 이완을 쉽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안 수준 및 각성 수준이 저하된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이완을 하는 방법인데 일일이 다 읽고 실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 이완을 하는 그 실습인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처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 앞으로 숨을 쥐고 이런 동작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손가락의 긴장에 팔 전체 힘이 퍼지게끔 긴장을 딱 5초 동안 하고 그걸 공기 옆에 꽉 찬 그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쉬면서 5초 하고 이와 같은 것이 팔 이완의 방법인데 이걸 실습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 이완입니다. 이것도 실습할 시간은 없고요. 그 다음 종아리 이완, 그 다음 허벅지 이완, 그 다음에 어깨 이완, 그 다음에 복근 이완, 가슴 이완 이런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 훈련 이게 호흡 이완 훈련인데 아까 그 점진력 이완 훈련의 모두에는 이 호흡 이완 훈련이 가미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호흡 이완 훈련인데 긴장이 되었을 경우 그 긴장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세를 바로 앉으시고 벽을 대고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하면은 숨을 코와 입으로 쭉 들이마시는데 훅 들이마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때까지 천천히 해서 다섯의 폐에 꽉 차도록 천천히 들이마셔요.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하면 유지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해요. 그러면 다섯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뱉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숨이 다 빠져나가도록 천천히 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들어오는 공기, 폐에 있는 공기, 나가는 공기에 자기 주의가 완전히 집중이 돼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 당장 이완이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졸은 분인데 그럼 잠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해요? 아니면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해요? 그냥 일반 우리가 복식 호흡이 다 복식 호흡에 다 들어가지고. 근데요 골프 칠 때는 예. 골프 스윙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그 호흡이 네. 복식 호흡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의식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골프 그 스윙을 하거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골프 게임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아니 이제 시합 하지는 안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퍼트 기가 막힌 퍼트를 남겨놨어요. 이거 들어가면 우승인데 안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기가 막힌 절대절명인 순간 왔거든요.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차례 오기 전에 그때서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해서 쫙 해서 이완을 시켜놓고 그다음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호흡 요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주목하시고 자세를 바로 가지시고 그다음에 자 전부 여기 여기를 쳐다보세요. 코 글자 요걸 보세요. 자세를 바로 가지시고 그러시고 자 눈 감으시고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 하나 셋 넷 다섯 뱉고 셋 넷 다섯 눈 뜨시고 이제 뜨세요. 잠들면은 이게 잠들면 이완이 제일 잘 된 거예요. 잠들면은. 근데 골프 시합장에서 잠들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완이 그건 지금 이완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벌써 되신 분이 있고 또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주의 집중이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에 주의 집중이 된 분은 틀림없이 이완이 된 거예요. 돼요. 근데 주의 집중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무슨 소리야? 뭐 딴 의심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이 이완이 틀림없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섯을 했는데 누구나 다섯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해보니까 넷 하니까 딱 맞다. 그럼 넷으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는 셋이면 딱 좋아. 그럼 셋으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어서
우리는 뇌파 측정기로 해서 이걸 해서 진짜 뇌파가 변화가 오는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호흡 이완 기법을 만드는 연습을 수없이 통해 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그걸 하면 쫙 내려가는 거죠. 긴장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나 뒤로 이런 가슴 이완을 한다 그러면 이때 뭐 앞에서 했던 거 다 마찬가지고 양손가락을 마주 붙이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이거 아니야. 하나 더 올려. 복권 이완인데 이것도 아니 하나 더 올려. 양 어깨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올렸다가 어깨를 최대한 축에 올리며 서서히 힘을 주는 이런 걸 할 때 이 5초 동안 할 때 폐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들어오는 공기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또 유지할 때 또 역시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내뱉을 때 주의를 집중시켜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을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호흡 이완 훈련에 했던 것을 다 적용을 여기다 다 붙여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점진적 이완 훈련은 이 훈련을 3개월 이상을 해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호흡 이완 훈련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반복 연습하면 그대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 도로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또 됐어요.